이란이 왜 이 시점에서 중대한 결정을 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는 최적기다. 걸프 국가 모두가 그럴 겁니다. 가자 지구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대결 구도가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모로 이제 미국에게는 전쟁이라는 것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전폭적인 전례 없는 군사 지원과 경제 지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가? 특별한 경제 강의 머리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서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라파는 지금 외과 수술 방식의 공격이 이미 시작된 것 같고요. 시작을 했고 이제 대규모 공습 같은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공습이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아주 이제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극도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도 기존의 어떤 전면적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마스 지도자나 대원들 무장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력 충돌 하게 되는 경우 아주 극소수의 어떤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을 해서 작전을 하고 다시 나온다든지 그런 방식의 외과 수술 방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안타까운 것은 민간인 피해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지금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가장 지금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이스라엘은 작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역시 민간 피해는 막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것은 이 작전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뭐 최소 한 2달 정도. 왜냐하면 대규모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작전을 쓸 가능성이 높아서 시간은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걸프 국가 모두가 그럴 겁니다. 이 지금 대치구도, 대결구도 가자 지구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대결 구도가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영내가 이렇게 정세가 불안하면 특히 이제 금융업에 의존하고 있는 두바이 같은 도시,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여러 가지 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자기 돈으로 한다기보다는 해외나 국제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정세가 이렇게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를 꺼려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걸프 국가들에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지금 이래저래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훨씬 더 이전보다는 나은 상황이죠. 어떤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또 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 걸프 국가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어떤 이런 갈등이 확전되면 결국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럼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이란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걸프 아랍 국가들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나 바레인이나 이런 국가들의 치명적이죠. 그렇게 미국 만약 이란이 쏜 어떤 이란이 어떻게 미군 기지를 공격하게 되면 그 공격을 받는 국가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걸프에 있는 순위 국가들은 상당히 이 국면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노력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자제시키다든지 아니면 또 이란을 자제시키다. 요쯤에서 그만하자. 이렇게 외교적 노력도 다 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상당히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미 이번에 이제 군사 지원한 것 외에도 이미 수차례 지금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미국은 전쟁을 원하는 건지 정말 전쟁 중단을 원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미국의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동 지역, 즉 영내에서 어떤 전쟁도 사실 미국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영내 안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유가도 안정이 되고 세계 경제도 안정이 되고 여러모로 이제 미국에게는 전쟁이라는 것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전폭적인 전례 없는 군사 지원과 경제 지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가? 결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타냐후 총리와는 지금 긴장 수위가 있을 정도로 관계가 썩 좋지 않습니다만
유대인 국가, 즉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이제 개인적 성향으로 봐서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란이나 아니면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런 비국가 단체 아니면 이란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겪어보고 싶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또 봐야 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 선거를 하려면 유대인들의 많은 자금이 또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에는 또 다양한 유대인 로비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만과는 별도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근저에 있는 어떤 구조 그런 것들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제사회에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죠. 이란 사실상 1985년 4년부터 이란이 이제 헤즈볼라라든지 다른 여러 비국가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테러 방지 차원에서 이란을 제재를 해왔고요. 테러 확산 방지죠. 그 다음에 이란 내 또 인권 차원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서 제재법을 만들어서 이란을 제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또 제재를 해왔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무서운 제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이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죠. 오바마가 체결했던 핵 협정을 탈퇴하면서 사실상 다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제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란에 제한 추가적인 제재가 과연 어떤 효과를 낼지는 잘 모르겠고요. 조금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제재 중에 이제 가장 무서운 제재가 세컨더리 보이콧이었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자국 내 기업들이 이란과의 어떤 영업이나 교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란과 교역을 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했던 것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란하고 사실 교역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 우리에게 대단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이 되면 우리도 어떠한 이란과의 어떤 금융 거래라든지 교역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돌려줘야 될 대금조차 못 돌려주다가 작년에 어떻게 빨리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재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재가 그러면 이란을 압박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재 때문에 이란의 경제가 상당히 힘들고요. 특히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 오바마 때 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이 상당히 힘들었죠. 어떻게 원유 수출 통로를 완전히 막았고, 제3국이 이란과 교역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시켰기 때문에 아마도 이란이 오바마 대통령 때 핵협정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와 지금은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요. 이란은 또 이런 제재를 피해서 원유 수출하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계속해서 원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래됐다. 내성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군사 전략적인 이유가 더 컸을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의 장성이 계속해서 레바논이나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자유롭게 암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어떤 주권 국가로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더군다나 영사관, 즉 지혜법권 지역이 공습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대한 보복, 대응 공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더구나 이란이 왜 이 시점에서 그런 대담한 전략을 변환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는 최적기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변화가 중동에서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략적 변화가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